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 사냥꾼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개별 기업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앞으로 유튜브에서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하는 기업들에 대한 해석은 참고용으로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메지온입니다. 메지온 기업을 첫 번째 재무제표 분석 기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지인 중에 한 분이 메지온의 주주이기도 하고 요즘 워낙 코로나19와 함께 바이오 관련 주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해당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개요를 살펴보시죠. 메지온의 설립은 2016년도입니다. 주요 사업은 폰탄환 치료제 연구 개발 및 현지 시장 진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지 시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입니다. 여기 설립일도 있고 상호명은 메지온 인터내셔널에서 메지온 파마수티컬로 변한 점도 알 수 있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폰타난 치료제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단심실증 환자 치료제라고 합니다. 아래에 보면 유데나피를 사용하여 미국 시장에 선천적 단심실 기형으로 인하여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치료제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폰탄 환자를 위한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며 각각의 합병증에 대해서 대증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환자들의 생명 연장을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신약 개발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 기준으로 1년마다 2,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65%인 1,300명의 신규 환자가 폰탄 수술을 통해 생존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내 폰탄 환자 수는 약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연간 약가를 6만 불로 계산하고 환자 수는 3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미국 내에서만 약 2조 원의 시장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꽤나 큰 시장이 되겠네요. 우선 메지온의 5년치 주가 차트를 보시죠. 2017년 1월에 최저가 17,450원을 기록하였고 현재 17만 3,5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약 10배가 올랐네요. 엄청난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복리로 58.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투자 의견도 4.0 매수이고 목표 주가도 지금보다 높은 23만 원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직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보고서에 있는 재무제표를 보면서 메지온의 현재 재무적인 상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재무제표를 볼 때 눈여겨볼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체크리스트의 1번부터 4번은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의 관리 종목 및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릴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걸어둘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매출액 및 매출 채권, 그리고 기타 채권의 변동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증가하는 폭에 비해서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이 증가하는 폭이 훨씬 더 큰 경우에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받지 못한 돈이란 뜻입니다. 만약 매출이 발생하여도 매출 채권의 비중이 너무나도 크게 증가한다면 필요한 시점에 기업이 현금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흑자 도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손실의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는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면서 10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손실이 3년간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종목은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됩니다. 세 번째로 영업이익 손실의 경우에도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최근 4-3업 연도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며
5년 연속 시 상장 폐지가 됩니다. 네 번째, 자본 잠식의 경우 사업 연도 말 또는 반기 말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됩니다. 다섯 번째, 무형자산. 무형자산 안에는 영업권 및 개발권이 있고 그 두 가지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에 대체로 영업권과 개발비에서 발생하는데요. 신약 개발비의 경우에도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나 만약 신약 개발에 실패를 했다면 이는 모두 손상차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일전의 강의에서 말한 대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가 양호한 기업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00% 옳은 답은 아닙니다. 만약 새로운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서 장기 차입금을 늘린다고 한다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일시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매지온의 매출액과 매출 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 즉 매출액이 16기에서 17기로 넘어가는 순간 약 3.5배 이상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채권의 경우 동기간에 10%가 안 되는 약 1억 원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8기로 넘어갈 때 영업수익, 즉 매출액은 약 1억 원이 줄었지만 매출 채권은 11억 원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지만 전체 매출액 대비 15%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불어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출액이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지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기 기준 매출액은 189억 원에 달하므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순이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매지온의 경우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사업 손실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면서 10억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인 경우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당해 사업 연도, 즉 2019년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50%를 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2020년도인 올해 그리고 내년인 2021년도에 또 사업 손실이 50%를 한 번 더 초과한다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므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 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얼마 이상이면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될까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라는 것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고 이 비용이 올해 기준으로 142억이 넘어가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확정됩니다. 여기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올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실은 약 83억 원이 됩니다. 83억 원이 되므로 전체 142억 중 83억을 뺀 59억이 추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업이익 손실이 4개년도 연속 발생했는지를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 사업년도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올해에도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며 2021년도에도 계속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면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자본 잠식 여부입니다. 우선 자본 잠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표는 일전에 잔돈 사냥꾼 고깃집에서 나온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자본 잠식은 자본이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익 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이익 또는 손익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이익잉여금 계정에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기업의 경영 악화로 손익이 계속 늘어 이익잉여금 계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본 전체가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매지온의 자본 잠식률은 다행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앞부분에서도 보셨겠지만 현재 주식이 몇 년간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상승하면 주식의 발행 초과금이 상승할 테고 따라서 자본 전체가 자본금보다 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무형자산입니다. 영업권과 개발비의 변동을 보고자 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점은 보이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고자산 증감 여부입니다. 기업의 재고가 너무 적으면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제때 전달할 수 없고 재고가 너무 많으면 창고비와 평가 충당금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기에서 18기로 넘어갈 때 영업수익, 즉 매출액은 약 1억 원이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 매출액이 0.5%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동기간 동안 재고 자산은 250%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FDA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상품 및 원재료 물량을 미리 확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상품과 원재료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구매가 이루어진 것을 주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경우 17기, 18기에 이어 계속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주요한 활동으로 돈을 벌고 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경우 플러스인 것으로 보아 투자를 하기보단 회수에 초점을 맞춘 현금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경우에서도 자기 주식의 처분으로 71억 5천만 원이 플러스가 된 것으로 보아 이 또한 기업의 유동성이 필요하여 자사주를 처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재무제표를 보았을 때 매지온의 기업은 조만간 관리 종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의 성장성만을 놓고 보았을 때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재무적으로는 다소 경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하나투자증권 신재훈 투자보고서에 따르면 매지온의 유대납필 가치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바이를 유지한다. 그리고 목표가를 2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 6월에서 8월경에 FDA 승인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투자 의견에서도 지속적인 바이 및 홀드 의견을 내놓았으며 목표가는 꾸준히 상승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께서 하시겠지만 저라면 관리 종목에 편입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말했듯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일 원칙은 투자금을 잃지 말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FDA 유대나필 승인 가능성에 따른 주가 상승 랠리가 이루어지는 매지온. 하지만 재무제표를 보았을 때는 언제든 관리 종목에 편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반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꾸준히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의 첫 재무제표
파헤치기를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기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